지난 1월 니제르 선교팀의 일원으로 니제르를 다녀온 김인환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께 선교 보고를 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5명이서 니제르를 다녀왔고요. 좀 글씨가 너무 작은데 한준수 장로님, 그리고 김정건 집사님, 정광덕 집사님은 건축 사역을 하러 갔다 오셨고요. 그리고 이상희 권사님은 상담 사역을 하러 갔다 오셨고, 저는 스크래치 코딩 스쿨을 하러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건축 사역으로는 공사가 끝날 건물 3개의 마무리 상태 점검과 그 외벽 페인트, 그리고 새로운 교회 건물 공사 시작을 위해서 가셨었고요. 그다음에 상담 사역으로는 학생 기숙사, 식당 운영과 관리에 대한 컨설팅을 위해서 다녀오셨습니다. 그리고 코딩 사역으로는 스크래치 코딩 스쿨 초급반을 하러 갔었습니다. 니제르라는 나라 잘 아시겠지만 제가 몇 가지만 소개해드리면은 서아프리카에서 가장 큰 나라고요. 저희 남한의 13배 정도 되는 크기입니다. 1900년도부터 1958년까지 프랑스 식민지였고, 이슬람 국가이며 인구는 2100만, 땅 크기에 비하면 그렇게 많은 인구는 아니죠. 그런데 국토의 80%는 보시는 것처럼 사하라 사막에 포함되어 있고요. 인구의 대부분은 정혜림 선교사님이 학교를 운영하고 계신 수도 니아미가 있는 남서쪽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니제르는 유엔이 발표하는 그 Human Development Index라는 게 있는데, 평균 수명과 교육 수준, 그다음에 1인당 국민소득 3가지를 고려해서 순위를 발표하는데, 조사국 189개국 중 189위를 차지했습니다. 참고로 저희 교회에서 매년 선교 가는 인도는 130위고 네팔은 149위, IT는 168위입니다. 저희는 일정상 2팀으로 나눠서 갔는데요. 우선 이상희 권사님과 저는 뉴저지를 거쳐서 토고를 거쳐서 그 다음에 부키나파소를 거쳐서 그 다음에 니제르에 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분은 또 워싱턴으로 가셨다가 이디오피아 가셨다가 이디오피아에서 니제르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이상희 권사님과 저희는 22시간이 걸렸고요. 나머지 3분은 30시간이 걸렸습니다. 정혜리 선교사님이 현재 운영하고 계신 학교는 니아미 그 수도에서 차로 한 40분 거리에 있는 북서쪽에 위치한 곳에 있고요. 이건 학교가 세워지기 전 모습인데요. 작년에 김정건 집사님이 가셔서 설계한 대로 이제 공사가 시작되는 모습이고요. 이거는 이제 담장이 한창 생기고 있을 때, 만들어지고 있을 때 정혜린 선교사님이 학생들을 데리고 필드트립을 가셨을 때 찍은 사진이고요. 저희 교회 달력 3월 달에 있는 사진입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거는 밖에서 본 현재 학교 모습인데요. 치안을 위해서 담장이 한 4m 높이로 쌓여 있고요. 학교 담장 안에 이렇게 건물이 3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교사 숙소고, 하나는 학생 기숙사, 하나는 교실이 있습니다. 학교로 저희가 선교 가기 2주 전에 새 학교로 이사를 하셨고요. 학교 이사하시기 전에는 이제 7명의 학생으로 학교를 시작하셨는데, 현재는 19명의 학생이 있고, 계획은 60명까지 학생을 받으실 생각이라고 하십니다. 건축 사역을 말씀드리면은 말씀드린 대로 세워진 3개의 건물 외벽 페인트를 위해서 가셨었고요.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페인트 전하고 후 사진이고요. 이건 학생 기숙사, 그리고 교사 숙소, 그리고 이번에 또 김정은 집사님이 새로 교회 건물을 설계해 주셨는데요. 그 학생 기숙사와 교실 사이에 새로 이제 교회 건물을 지어서 그 주변에 있는 마을 주민들도 참석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현재 진행 상황이고요. 저희가 떠나오고 난 후에 진행된 상황인데요. 지금 콘크리트 바닥이 다 완성이 되고
지금쯤이면은 아마 벽이 올라가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담 사역으로는 이상희 권사님께서 이분이 학생 기숙사 사감 겸 조리사를 하시는 분인데 이분에게 음식 보관하는 방법과 이제 식당 운영하는 방법을 상담해 주셨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분은 얼마 전에 학교를 나가셔가지고 다른 분이 계신 걸로 압니다. 그리고 저는 코딩 사역을 했는데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수업을 했고요. 총 한 20시간 정도 했습니다. 그 정혜림 선교사님이 처음에 그 코딩 스쿨을 꼭 와서 한번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몇 년 전부터 그래서 갔는데 처음에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아이들이 컴퓨터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 배우는 습득 능력이 낮을 것이다. 근데 제가 그 저희 교회에서 아니면 다른 교회에서 초급반 하는 식 그대로 했는데 아이들이 잘 따라오고요. 저희 처음부터 끝까지 바이블 성경 내용 가지고 수업을 하고 수업하면서 아이들이 바이블 내용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테스트도 해보게 되는데요. 놀라운 거는 이 아이들이 우리 교회 아이들 이상으로 성경을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정혜림 선교사님한테 훈련을 잘 받아가지고요. 예, 전혀 스크래치 코딩이라는 것을 배우는데 문제가 없었고요. 되게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현지 행사도 제가 몇 번 참여했었는데요. 우선 저희가 가 있는 동안 학교 개교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참석하셨고 그 마을 유지분들 또 사진은 잘 안 보이는데 이 맨 오른쪽 사진에 첫 줄에 그 보라색 옷을 입으신 여자분이 이 땅을 기부하신 분입니다. 이 학교 부지를. 그 미국 대사관 대사님도 오셨고요. 그리고 현지 교회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는데요. 저희가 익숙한 예배하고는 상당히 다른 방식이고요. 현지 영상 몇 개가 있는데 잠시 보시겠습니다. 네, 이거는 니제르에 가시면은 흔하게 보실 수 있는 주변 모습이고요. 뭐 쓰레기 수거하는 시스템 전혀 없고요. 길에 항상 쓰레기가 있고, 놀라운 거는 어린 아이서부터 젊은 청년까지 다 할 일이 없어가지고 길에 나와 있다는 거. 낮에 네, 이게 현지 교회 그 예배 전 찬양 드리는 모습인데요. 찬양은 한 3시간 드리고요. 한 예배 설교는 한 1시간 드립니다. 성가대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든지 원하면 앞에 나와서 같이 어울려서 춤을 추는 모습입니다. 이건 학교 교실에서 주일마다 학생들이 예배를 드리는데요. 우리 아예 학생들 역시 찬양 드리는 모습이 참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되게 열정적으로 찬양을 드리고요. 이거는 제가 코딩 스쿨 하는 그 모습인데요. 예, 저는 영어로 하고 여기 현지 교사 두 분이 이제 불어로 통역을 해주시죠. 여기서 정혜림 선교사님이 임마누엘 성도 여러분께 인사말을 전하셨는데요. 잠시 듣겠습니다. 임마누엘 교회 여러분, 이번엔 또 이렇게 학교 시작하게 되고 또 단기 선교팀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로 수고 많이 해주시고 가시는데 또 기도 많이 해주셨을 줄 믿습니다. 저희 학교가 좀 동떨어진 곳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그 치안 문제를 좀 걱정을 하시는데 그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저희 학교의 학생들이 여러 종족들이 지금 모여 있는 가운데 있는데 서로들 잘 지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 그 아이들이 자라서 정말 각 종족의 리더들로 잘 또 서로 연합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또 바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지금 여기 김 집사님이랑 한 장로님이랑 오셨다 가시면서 교회 시작했는데 이제 그 교회가 정말
현지인들에게 안식처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고 1년에 한 번씩 꼭 단기 선교팀들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상희 권사님께서 간증을 해주실 거고요. 이상희 권사님 간증 끝나시면은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1월 25일부터 2월 4일 열흘 동안 니제르 단기 선교에 참여한 이상희입니다. 비행시간 22시간 아프리카에서도 니제르 호기심과 두려움으로 그래도 일진으로 김일한 집사님과 함께 가니까 미해가 되지는 않겠지 하며 갔지만 힘든 여정이었다. 이곳에 도착하니 여름 날씨라서 청바지도 신발도 무겁게 느껴졌다. 국제공항인데 한국 시골 버스 정류장 같이 보였다. 아주 낯선 나라 속에 예쁜 웃는 모습으로 우리를 반겨주시는 선교사님, 이곳에서 만날 때보다 그곳에서 만나니 더욱 반갑고 기뻤다. 다행히 큰 밴을 가지고 오셔서 6개의 짐을 싣고 저녁이 저물어 갈 무렵 차창 밖 끝자락에 붉게 노을진 황토 먼지와 함께 물기 없는 마른 가시나무, 풀 한 폭이 없는 이곳도 사람이 사는 곳이구나. 누구나 와도 첫인상은 쓰레기 더미, 흉하게 보이는 플라스틱 봉지, 그곳에서 소와 염소, 먹이를 찾아야 하는 동물도 불쌍히 보인다. 사역은 3분은 건축 사역을 하셨고 1분은 코딩 스쿨. 그러나 나는 특별히 할 일이 없으니 밥 해드리는 일을 했죠. 먼저 갔다 오신 김정건 집사님의 경험으로 그곳에서는 먹을 것이 없으니 밑반찬과 식재료를 이곳에서 준비해 갔다. 무엇보다 선교사님께서 이런 식사를 해본 적이 없다며 좋아하셨다. 선교사님이 아들같이 여기는 의대생인 란둥이라는 학생이 있는데 1년만 이곳에 있어달라고 자기 엄마가 이렇게 잘 드시는 걸 처음 보았다고 그런 말을 했습니다. 늘 바쁘시고 자기 자신을 챙기지 않는데 어디서 그런 힘과 열정이 나오는지, 그분의 건강 상태로는 그곳에 계시면 안 되는 것을 알기에 란돈도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았다. 우리가 갔을 때 새 건물로 이사한 지 2주 되어서 이삿짐이 다 정리되지 않은 상태인데 우리가 있는 동안 오픈하우스를 하신다고 초청장을 직접 배달하며 외부 인사 30명을 직접 초청했다. 이분들 식사 대접을 해야 하는데 마침 미국에서 아이들을 위해서 특식을 한번 해주려고 준비해간 파스타 재료가 있었다. 여호와 이래 어쩌면 재료도 음식도 하나도 남기지 않고 아이들과 함께 특별 음식이 된 것 같다. 이곳의 여자아이 11명은 참 좋은 환경에서 공부한다고 볼 수 있다. 15명의 교사가 계시고 사감 선생님이 그곳에서 상주하며 아침에 일찍 말씀과 큐티로 시작한다. 미국에서 보내지는 헌금으로 그 아이들이 그 나라의 크리스찬 리더로 세워질 것이다. 이번에 컴퓨터 교육을 하느라 여러 대를 가져갔는데 모두가 한 대씩 가지지 못했다. 그러나 김인환 집사님께서 열정적으로 가르치는 수업에 진지하고 또 재밌어 하는 아이들, 그 아이들은 하나하나 다 사연이 있다. 그 중에 한 아이를 소개하고 싶다. 이름은 유말리, 7남매 중에 셋째이다. 중1 때 집에 불이 나서 화상을 심하게 입었다. 니아미 국립병원에서 거의 1년을 입원했다. 다들 죽는 줄 알았는데 기적적으로 살았지만 심한 흉터가 머리부터 허리까지 남았다. 귀는 아예 없어지고 구멍만 있다. 그래서 잘 듣지 못한다고 한다. 유말리가 태어난 다음 해에 목사님이셨던 아버지는 모터사이클 사고로 돌아가셨다. 어머니는 어린 쌍둥이 동생을 기르고 있는데 그중 한 아이는 몸보다 머리가 더 큰 기형아로 태어나서 그 아이들을 기르느라 힘이 든다. 그동안 유말리는 화상으로 친구들과 관계가 힘들었는데 이제는 심적 치유가 많이 되었단다.
지금은 그레이스 여학교에서 모범이 되는 학생이다. 선교사님의 사역이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사역인 것은 그분의 간증을 듣고 또 내가 직접 보면서 알 것 같다. 98%의 무슬림, 그들 모습 속에서 무겁고 어둡고 힘에 겨워 사는 모습들을 보았다. 그러나 주일이 되어서 현지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다. 그것은 축제였다. 화려한 그들의 전통 드레스, 춤과 찬양으로 시간 가는 줄을 모른다. 한 200여 명 되는 것 같을 때 백인의 모습도 보인다. 동양인으로는 우리들밖에 없다. 우리를 소개하고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왔다고 소개했다. 우리도 앞에 불려나가 찬양을 했지만 저렇게 부르는 찬양도 있나 그들이 아마 생각했을 것 같다. 우리를 또한 설교 시간에 통역을 4가지 언어로 동시 통역하는 설교를 들었다. 다른 2 종족의 언어와 불어와 영어로 통역이 됐다. 저들이 있기까지는 이러한 환경 가운데에도 모든 것을 희생과 사랑으로 섬긴 선교사님들이 계셨기에 가능한 것이다. 참으로 열흘을 짧기도 했지만 나에겐 인생을 다시 바라보는 시간이 되었다. 그곳에서 한 끼 두 끼로 힘겹게 연명해가는 까만 피부의 사람들, 그곳에서는 생선도 없고 과일도 없고 채소도 없다. 옥수수나 수수가루로 그것도 돌이 씹히는 음식으로 겨우 한 끼를 먹고 배를 채워야 잠을 잘 수가 있단다. 나는 작은 방 한 칸 시니어 아파트에 살지만 여전히 가진 것이 많다. 냉장고에는 썩어서 버리기도 하고 날짜가 지나서 버리기도 하고 맛이 없어서 안 먹기도 하고 살찔까 봐 안 먹기도 하는 음식들이 많다. 너무 마음이 아프다. 좀 더 전력하며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 이번 선교 여행은 나를 돌아보는 시간도 되었지만 마음이 많이 아픈 시간이었다. 오늘 선교사님과 연락이 됐다. 먼지가 심해서 태양광 발전이 작동을 안 한다. 전기가 부족해서 물은 끊기고 아이들 기숙사 실링 팬은 고장이 나고 새로 온 요리사는 음식 재료를 빼돌려 가고 너무 드라이한 날씨에 입술은 다 말라 터졌단다. 혼자서 이런 일 저런 일 감당하느라 속이 까맣게 타들어가는 선교사님을 생각해 본다. 단기 선교팀을 위해서 기도와 밑반찬으로 학용품으로 비타민으로 함께 참여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부족하지만 이런 간증을 하게 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저희가 기도 제목 몇 가지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선교사님께서 19명의 학생의 후원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한 달에 30불씩 후원을 해주실 분들이 나타나기를 기도드리고요. 두 번째는 선교사님을 어머님처럼 모시고 같이 동역하는 현지 교사 3명이 있는데요. 그분들의 미국 방문과 그다음에 후원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정혜린 선교사님과 19명의 학생들 그리고 현지 교사 16명의 안전과 성령 충만을 위해서 그리고 현재 운영하신 학교 이름이 그레이스 아카데미인데 그레이스 아카데미를 통해서 학생들이 그 나라의 리더로 성장하게 되고 또 니제르 곳곳에 복음이 전파되도록 이 4가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